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원UI 8.5 베타가 올라와서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부분이 아주 많더라고요. 여러가지 기능들도 생겼는데 와, 이번에 만족스럽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변경됐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이고요. 삼성도 알려주지 않은 업데이트 상세 정보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밤새서 하나하나 찾아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베타는 여러가지 알 수 없는 버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메인 폰에서 베타를 올려서 사용하시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콘의 변화입니다. 이번에 8.5 베타로 오면서 아이콘들이 살짝 3D로 변했어요. 갤러리 아이콘이나 메시지나 설정이나 아이콘들을 보면 3D처럼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죠. 크게 호불호가 갈릴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퀵 패널 편집.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원했던 기능인데 이번 8.5 베타에 들어왔습니다. 퀵 패널을 내려서 연필 모양을 눌러 편집에 들어가 보면 이제 와이파이, 블루투스를 따로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원바이 원으로 크기를 축소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꾹 눌러서 이동하는 거는 이전부터 됐던 거고, 그리고 드디어 음량과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됐어요. 게다가 이제 세로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게 이번 편집 기능의 포인트 같아요. 하나 아쉬운 점이라면 길이가 더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1x2 크기도 됐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이게 아래 버튼하고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더 줄이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세로로 편집이 된다는 거는 대만족. 그리고 화면 미러링이나 모드나 주변기기 연결이나 스마트 싱스나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지만 안 쓰는 분들은 또 안 쓰거든요. 이걸 이전에는 지우질 못했는데 이제는 지워버리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깔끔한 퀵 패널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능 버튼들도 이렇게 편집에 들어간 다음 원하는 버튼을 꾹 눌러서 밖으로 빼와서 놓을 수 있습니다. 깔끔해진 퀵 패널 아주 마음에 들고요. 이번에 애니메이션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는 게 퀵 패널에서 버튼들을 확장해 보면 버튼들이 축소되어 있다가 커지면서 나오는 게 보이죠. 야, 진짜 애니메이션 디테일이 좋아졌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좀 더 이야기해보자면 세 번째, 나우바 변경입니다. 이렇게 나우바가 떠있는 것은 동일한데요. 나우바에 떠있는 앱들을 켠 다음에 다시 홈으로 나가보면 나우바로 앱이 빨려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앱이 있는 자리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타이머나 스톱워치를 실행해보면 기존에는 버튼들이 오른쪽에 있었다면 이제는 아래쪽으로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알림의 변화. 홈에서 알림창을 내려보면 알림들이 보이는데 이 알림을 지우기 위해 좌우로 스와이프 해보면 쫀득하게 붙죠. 기존에는 그냥 좌우로 슝슝 이동했는데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일정 구간이 지나면 똑 떼어지는 듯한 애니메이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대박 디테일한 게 하나의 알림을 끌면 위아래의 알림도 영향을 받아서 움직여요. 근데 그것도 거리에 따라서 알림이 딸려오는 게 범위가 다릅니다. 바로 위아래 알림은 많이 딸려오고 그것보다 먼 알림은 적게 딸려오죠. 그리고 알림이 똑 떨어졌을 때 다른 알림들도 바운스를 받습니다. 야, 손에 바운스가 오는 것 같은 착각이 올 정도로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네요. 기존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잠금 화면에서 봤을 때 알림의 블러가 좀 더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가독성이 좀 더 좋아졌죠. 다섯 번째는 잠금 화면 커스텀이 더 좋아졌습니다. 잠금 화면에서 꾹 눌러서 편집으로 들어가면 일단 배경 화면 확장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존에는 이미지를 넣으면 원래 이미지를 넘어서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동으로 배경 화면이 확장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최적의 배경 화면으로 알아서 맞춰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싫다, 그냥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 블러가 걸리면서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이미지를 추가로 생성해서 확장해줍니다. 그래서 세로로 길이가 부족한 이미지라고 해도 상관없이 확장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적응형 시계 기능도 좀 더 깔끔하게 잘 붙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훨씬 부드럽게 시계가 움직이면서 곡선에 맞춰서 붙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시계를 눌러보면 하단 좌측에 물방울 버튼이 생겼는데 이걸 누르면 시계에 블러가 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생성 날씨 배경 화면, 실제 날씨에 따라서 배경 화면이 바뀌는 이 좋은 기능도 이제 설정에 들어가서 할 필요 없이 잠금 화면 편집에 들어가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날씨를 누르면 바로 날씨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진짜 디테일하게 좋아진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플로팅 버튼. 이거는 애플의 리퀴드 글래스가 떠오르더라고요. 설정에 들어가 볼게요. 이제 검색창이 상단이 아니라 하단에 떠 있는 걸 알 수 있죠. 위로 올리거나 내려도 항상 떠 있는 거죠. 그리고 위아래로 블러가 들어간 걸 알 수 있고요. 앱 서랍을 열어봐도 검색바가 줄어들면서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전화 앱을 들어가 봐도 하단에 플로팅 버튼으로 바뀌었고 시계 앱도
갤러리 앱도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단 버튼을 보면 위에서는 붙어 있다가 어느 정도 내려오면 플로팅 버튼으로 바뀌기도 해요. 하단 버튼들도 플로팅 버튼으로 변경되면서 개방감이 좋아졌죠. 7번째는 홈화면 변경. 먼저 배터리를 보면 기존에 뚱뚱했던 배터리가 이제는 날씬해져서 옆에 있는 아이콘과 일체감이 좋아진 걸 알 수 있고요. 기능이 하나 변경된 게 있는데 설정, 알림, 상태 표시줄에 들어가면 배터리 배경 표시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터리 잔량 표시였거든요. 그래서 끄면 배터리 잔량이 사라지고 켜면 나타나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사라지지 않고 배경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크모드에도 변경점이 있는데 다크모드로 설정하면 위젯과 폴더가 다크모드 앱으로 변경됩니다. 아이콘들이 변경되지 않는 건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폴더 설정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폴더의 색상을 변경하려면 꾹 눌러서 설정할 수 없고 폴더를 누르고 동그란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꾹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서 색상과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고 이름도 여기서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통합이 된 거죠. 8번째는 부분 화면 녹화입니다. 화면 녹화를 켜보면 이제 전체 화면과 부분 화면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분 화면을 선택하면 이렇게 창 크기를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디테일한 게 창 크기를 원활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내가 만지고 있는 모서리 반대편에 확대경이 나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래에 보면 녹화되는 화면 비율을 알려줘요. 야, 이런 디테일을. 부분 녹화는 쓸 일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9번째는 게임 부스터 변경. 게임할 맛이 나게 게임스럽게 변경되었습니다. 게임을 실행하고 옆에 있는 발을 끌어오면 게임 부스터 설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성능, 균형, 배터리 절약 모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기존에 설정에서 앱별로 설정하던 것이 없어졌더라고요. 왜 없어졌나 봤더니 게임에 들어가서 모드를 선택해 놓으면 기억해 놓는 방식으로 바뀌었나 보더라고요. 게임마다 모드를 설정해두면 껐다 켜도 그대로 설정이 유지됩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변경이 된 거죠. 무엇보다 예쁘게 변경됐어요. CPU, GPU 사용량도 바형태로 보여주고 프레임, 램도 바로 숫자로 보여주고 버튼들이나 팝업창 앱들도 깔끔하게 보여줘요. 10번째는 생성형 AI 변화. 갤러리 이미지에서 AI 버튼을 누르면 일단 이런 식으로 지울 대상 추천이라고 문구가 추가됐고요. 기존에는 대상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거나 지우거나 선택을 해야 했다면 이제는 바로 지우개를 선택할 수 있고요. AI 생성을 하고 난 후에 이전에는 무조건 파일로 저장을 해야 했다면 이제는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할지 계속 편집을 이어갈지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추가로 더 AI 생성이 가능해진 거예요. 계속 편집을 하면 상단 우측에 생성 이력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원본과 어떤 기능을 사용해서 변경을 했는지 이력을 볼 수 있고 그 이미지를 누르면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추가로 생성하는 게 가능하다. 11번째는 카메라 셔터홈 변경. 사진 촬영할 때 셔터홈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할 때도 시작음과 종료음이 변경됐습니다. 12번째는 저장 공간 공유. 내 파일 앱에 들어가 보면 저장 공간 공유 메뉴가 생겼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내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된 지금 연결할 수 있는 기기들이 보입니다. 폰끼리만 되는 게 아니라 탭 갤북에도 접근할 수 있어요. 원하는 기기를 눌러서 연결 요청하면 해당 기기에서 허용 안함, 허용창이 나옵니다. 허용을 하면 이제부터 그 기기에 있는 파일에 모두 접근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기에 있는 파일을 바로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복사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현재 기기에 있는 파일을 붙여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장 공간 공유 는 공유하는 기기에서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13번째는 배터리의 표시. 설정 배터리에 들어가 보면 1일 사용량이나 이번 주 사용량 등 한눈에 보기 편하게 변경되었고요. 15번째는 차단 기능. 하나는 광고가 많은 앱 차단. 설정 디바이스 케어에 들어가 보면 일단 상태를 알려주던 이모티콘이 사라졌어요. 우측 상단 점 3개를 눌러 설정에 들어가면 광고가 많은 앱 차단 기능이 생겼어요. 광고 알림을 자주 보내는 앱을 초절전 상태로 전환하는 기능인데 알림을 분석하는 스마트 차단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보안 위험 자동 차단. 설정,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보안 위험 자동 차단에 들어가 보면 자동으로 켜기가 새로 생겼어요.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끄고 사용할 일이 있더라도 30분 후 자동으로 켜주는 기능이죠. 혹시나 까먹더라도 자동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16번째는 계산기 앱 변경. 계산기 앱이 뭐가 달라질 게 있나 싶지만 예뻐졌습니다. 버튼 누를 때도 그렇고 숫자나 기호가 나올 때 애니메이션도 추가됐어요. 17번째는 시계의 변화. 일단 배경에 그라데이션이 들어갔죠. 그리고 하단에 플로팅 바가 있고요. 알림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알람 설정에서 알람 배경으로 들어가서 배경 버튼을 눌러보면 추천의 날씨가 보이죠. 이걸 선택하면 이제 알람이 울릴 때 현재 날씨가 배경으로 보이면서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으로 일어났을 때 배경만 보고도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이런 걸 바로 보고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세계 시각으로 가보면 시간대 변환이 좀 변경됐어요.
하단바를 움직여주면 그 지역의 시간과 함께 바로 보여줘요. 다만 이건 30분 단위로만 가능하고요. 물론 이렇게 지역을 눌러서 분 단위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톱워치로 가보면 디지털 시계로 할지 원형 시계와 같이 보여줄지 스와이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18번째는 비공개 앨범. 이건 실험실에 있는 기능인데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미지에서 우측 상단 점 3개를 눌러보면 비공개 앨범으로 이동이 생겼어요. 누르면 메뉴에 있는 비공개 앨범으로 이동됩니다. 잠금 해제해야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원UI 8.5 베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베타인데도 일단 굉장히 잘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이 변경되었는데 그것들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베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추가 변경점이 있다면 영상으로 만들어 오겠습니다. 진짜 이번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가시기 전에 구독 한 번만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